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희십니다. 오늘은 양택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 안방 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방이라고 하면은 침실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침실 공간은 그야말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숙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구 배치라든가 여러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꼭 필요한 소품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정말 그야말로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제일 먼저 안방 침실 공간 가구 배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희 집 안방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출입구에서 딱 대각선에 제가 서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각선에 서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 침대 헤드 부분인 거예요. 이게 동쪽으로 가야 좋으냐, 남쪽으로 가야 좋으냐, 북쪽에 두면 안 된다.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풍수에 대한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보면 10권의 책을 읽었다면 10권의 그 책쓴이들의 10권이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될지 아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은 네모로 되어 있죠. 네모의 방에 한쪽은 창으로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저희 집은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많지만 보통은 이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대각선상에 보통은 붙박이 장이나 또는 장롱이 놓여져 있는 데들이 거의 10집이면 9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가장 이제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제가 대각선에 서 있는 이유가 이 대각선이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 안방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간, 거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대각선에는 늘 좋은 생기가 모이는 곳, 그 다음에 재물이 쌓이는 곳, 좋은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제일 좋은 자리에 장롱이 놓여져 있는 거죠. 장롱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은 창으로 되어 있고 또 한쪽은요 보통 이제 안방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방향에 출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끄트머리 쪽에 안방으로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역시 침대에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세요. 동쪽이 좋다, 남쪽이 좋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대 헤드를 놓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정말 내가 누웠을 때 편안한 공간, 아무리 좋은 향이 아무리 방위가 좋다고 해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뭔가 스트레스가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보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근데 다행히 거의가 집은 남향이냐 동양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가 안방은 늘 구석진 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안방이 있어요.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방은 현관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이쪽이 거의가 남향 아니면 동향이에요. 그래서 침대 헤드를 둘 때는 굳이 따지자면 남향과 남쪽과 동쪽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많은 분들이 아마 남쪽 아니면 동쪽에 둘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각선이라 그런 자리가 제일 좋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침대 헤드가 이쪽으로 오면 좋겠죠. 대각선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로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두지 않았냐면, 왜냐하면 침대를 많은 분들은 벽에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모든 사물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벽에 모든 가구들이 붙어 있다 보면요, 뭐랄까, 그 가구만의 특성이 있어요. 가구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능이 있다라고 할까? 그런데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침대를 이쪽 벽에 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안쪽에 자는 사람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 사람을 넘어야 된다는 결론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도 밑으로 불편하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배치할 때는 언제나 적어도 30cm 내가 내려와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 협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정도는 비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비워두고 침대를 두니까요, 막바로 화장실 문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옛날부터 언제나 우리 가끔 호텔에 가잖아요. 호텔에 가면은 침대를 벽에 붙여놓는 호텔 보셨어요? 언제나 한 가운데 한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침대를 가운데 두게 되면 방이 좁아 보일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방이 더 훨씬 커 보인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각선이 제일 좋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저희는 지금 이제 침대를 이렇게 가운데다 두었잖아요. 이렇게 두다 보면요, 화장실 문도 겹치지 않고 안방 문도 겹치지 않고, 우리가 침대를 꼭 두어야 할 때 꼭 피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문을 향해서 침대 다리가 방문을 향해서 있거나 직선, 그러니까 문과 막바로 이렇게 직선이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문과 직선이 이어지는 거, 그리고 헤드 모양이 방문을 향해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뭔가 사람의 시선이 멀리서 느껴졌을 때가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지지, 문을 열었을 때 사람 머리가 있다면 저 역시도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을 때, 그래서 방문에서 보면요, 결국은 이 자리가 대각선인 거예요. 예. 딱 대각선에 자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돌려서 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벽 쪽으로 이제 헤드를 두시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벽 쪽을 두면 방문하고 또 막바로 마주보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는 저희 집은 이 자리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침실에서 두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보통은 많은 엄마들은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안방을 아이들에게 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가끔이 아니라 많으세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방은 그야말로 그 사전에서 사전적 용어를 보면요, 안방이란 어른이 거쳐야 하는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안주인이 거쳐야 하는 곳, 그래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안방을 쓰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일단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기운이 어른만큼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이 방을, 안방을 만약에 아이한테 내주다 보면 여기 거처하는 그 어른은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그 아이가 사용하는 작은 쪽방이나 아니면 거실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돼요. 정말 어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방은 오로지 부부만이 사용하는 방이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두지 말아야 될 게 토상품. 외국 여행하다 보면 그 나라의 특색이 있는 인형들 막 사가지고 오죠. 예, 그런 인형들 이제 물론 이쁘죠. 그러니까 방에다가 쭉 늘어놓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방은 그야말로 꾸미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미는 거는 거실로 족하고, 안방은 그야말로 깔끔하고 단정하고 잠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어지러우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왜 잠자기 전에 무서운 어떤 드라마만 봐도 꿈속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잠자리는 아주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토상품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다른 공간으로 옮기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방에 두지 말아야 될 게 사실은 거울인 거예요. 이제 화장대가 있다 보니까 거울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거울을 두되 침대가 비치지 않도록
그 네 군데의 그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침대가 최대한 비치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울은 사실은 옷방에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욕실하고 옷방에만 거울이 있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안방에 거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따로 드레스룸이 있지가 않거든요. 그냥 안방에서 막바로 그 앞에 파우더룸이 있어서 옷장이 그 붙박이장이 있고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옷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차피 이걸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신 침대가 비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침대가 비치지 않도록 이렇게 여기다 두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지 말아야 될 게 식물. 또 식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 풍수사들이 주장하는 게 뭐 식물을 두어야 좋다라는 분들도 물론 있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물도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기를 빼앗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방이 그렇게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두게 되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안방에 식물을 두지 않는 거, 그리고 거울, 시계. 저도 지금 시계를 걸어놓긴 했지만 시계가 째깍째깍 이런 소리가 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시계 하나 정도는 걸어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액자를 굳이 걸어 놓으시겠다면 어떤 그 편안한 느낌의 풍경화, 그 다음에 정물화 한 개 정도는 걸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풍수에서 방이 물론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비우기예요. 언제나 특히 안방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것들을 굳이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가구들을 만약에 놓여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필요 없다면 좀 비워내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통풍과 환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이제 새로운 기운을 이제 바꾼다는 의미예요. 좋은 에너지를 바꾼다는 의미로. 그래서 통풍 잘 시키고 청소 깔끔하게 하시고 늘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단정한 느낌. 저는 하나의 철칙이 있어요. 잠자리 침실만큼은 언제나 단정하게 정말 호텔 분위기가 나도록 깔끔한 상태로 해놓거든요. 그랬을 때 잠자리에 누울 때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 정말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꼭 기억할 거 한 개. 여러 가지 이제 향을 따지기보다는 언제나 대각선. 문을 열었을 때 대각선상이 제일 좋은 자리라는 거, 그 자리에 침대 머리를 두었을 때 가장 좋다라는 거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도 꿀팁인데 금고가 있다면 이곳에 두는 걸 추천합니다. 대각선에 금고가 있다면 우리 집에 어떤 재산 부의 상징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언제나 이 대각선에 두는 걸 강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들 다 안 보시잖아요. 중간에 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한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거고, 여기까지 친절한 경혜씨였습니다.